끝냈지 그때. 설명 다 했었죠 끝까지? 네, 설명 끝까지 다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시 수능 특강으로 해서 처음부터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좀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재는 42쪽인데 수능 특강 교재는 42쪽인데 근데 어차피 42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프린트로 다시 뽑아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본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 한 거라서 물론 주은이 빼고요. 주은이 빼고는 다 시험 대비를 한번 해본 거라서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야. 중간고사까지 받겠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중간고사까지 받겠다. 생각보다 많이 쉽게 풀릴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하는 게 통계잖아요. 다음 주에 하는 게 통계니까 통계 들어갈 때는 당연히 새로운 마인드로 좀 장착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나도 3월 달에 하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테고 통계는요. 늘 얘기하지만 공식 잘 외우시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식만 잘 외우면 끝나니까 열심히 공식을 잘 외우시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원래 오늘 클리닉 때 시험을 볼 예정이었으나 그 시험은 수능 특강 끝나고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중간원 평가 시험지는 수능 특강 끝나고 다시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들어갈 때는 제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다. 이 두 가지 마인드로 같이 장착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2쪽으로 바로 갑니다. 조건부 확률은요, 뭐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공식이 있긴 있는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차피 공식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공식을 왜 알려는 주냐면은 우리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나오긴 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친구 계산하시오가 나오긴 하니까 그 친구 계산을 위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진짜 조건부 확률이 아닌 그냥 우리 확률 계산하듯이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그 조건부 확률은 결국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B바 A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지각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 갔다 온데 걔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야 이거 가져가. 어차피 여기 필기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B바 A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B바 A라고 주어져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분모를 얼마로 잡아주냐면 뒤에 거를 전체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의 확률 분의 그 다음에 그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 거기서 B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여기 분자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자. 그래서 우리는 B 교집합 A.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이 분자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그냥 진짜 집합으로 주어져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만 쓸 뿐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풀 거야 안 풀 거야? 굳이 B바 A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볍게 확률 계산하듯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냥 확률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 계산하듯이 하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흰 공 5개와 1, 2, 3, 6이 적혀져 있는 검공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공 몇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할 것이고 공 몇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할 것이고 그치 공 2개를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나중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라는 이렇게 흰 공이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 그 다음에 6이라는 검은 공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 이 주머니한테 일단 첫 번째 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는 전체 몇 개가 있는데요?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는 전체 9개가 있는데 그 9개 중에서 몇 개 꺼내는 시행을 할 것이고
두 개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져 있는 두 수의 곱이 뭐일 때라는 전제를 깔았냐면 끊어보자. 그때 여기 있는 요 밑줄 우리는 두 개의 숫자를 꺼냈는데 그 두 개의 수의 곱이 결국 애초에 뭐가 되는 순간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홀수일 때만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죠. 끊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일 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홀수를 뽑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두 수의 곱을 잡았을 때 그 두 수의 곱이 결국 홀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각각 뭐뭐만 뽑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홀수들만 뽑아야 되겠지. 짝수 하나도 뽑혀져 있으면은 그건 다 2의 배수니까 짝수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짝수가 아예 선출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바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된다. 다시 하면 우리는 홀수 몇 개 뽑는다랑 같은 말이 돼요. 그치? 홀수 두 개 선출한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홀수 두 개 뽑게 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가 총 몇 개 있었어요? 나한테 지금 이제 홀수가 총 몇 개 있었어요? 여기 요렇게 해서 보게 되면 홀수 총 몇 개 있니? 5개 있죠. 여기 있는 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3, 그 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에 3. 총 5개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5개 있는 홀수 중에서 나는 몇 개만 선출해주면 되냐면 2개만 선출해주면 된다. 이게 분모죠. 그래서 OC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홀수 2개를 뽑았을 때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분자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홀수를 뽑았는데 그 홀수 중에서도 우리는 무슨 공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거야? 흰 공. 그러니까 우리는 홀수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홀수 중에서 우리는 흰 공 2개를 선출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였던 여기 있는 1, 3, 5, 1, 3 이렇게 5개 중에서 우리 흰공 2개만 선출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흰공이 애초에 몇 개 깔려있어요? 여기 홀수가 되는 애들 중에서 흰공이 되는 건 이미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지. 그럼 그 3개 중에서 몇 개만 선출해주면 돼요? 3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그치? 2개 선택한다며. 그러니까 흰공 3개 중에서 2개 선택한다. 이게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거 얘 계산하게 되면 OC 계산해봐라. 얘 계산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OC 계산하면 얼마? 그치? 얘는 10이고 그 다음에 32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가 3이 돼버리죠? 그러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확률 세워주게 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10분의 3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1번 있죠? 아주 간단한 문제.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내신 대비로도 해봤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 1번 못한 사람. 오? 1번 3명 다 풀었어? 오? 1번 다 3명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야 1번 정답 몇 번이에요? 그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보세요. 보세요. 오 유재 2번도 풀고 있었어. 3명 다 기특한데? 안 풀어도 되는 걸? 안 풀어도 되는 걸 풀고 있었다고? 뭐야? 너 왜 표정이 나는 안 풀었는데 라는 표정이지? 너 안 풀었지? 2번 안 풀었지 너? 어? 자 이거나 보세요. 자 바르게 보고 갑시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이렇게 표 주어지면 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뭐야? 그냥 진짜 이 표를 그리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표를 봤을 때 우리는 문제만 잘 끊으면 돼. 그럼 이 조사에 참여한 24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뭐를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공연 관람을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끊어봅시다. 그럼 분모로 잡히는 건 공연 관람이죠. 그럼 공연 관람의 학생 수 총 몇 명이 분모로 깔리게 될 것이고, 그치? 142명이 분모로 깔렸을 때 그 중에서 몇 학년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3학년 몇 명? 이거 올려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정답 그래서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2번은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안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100% 노가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꼴 받으니까 걔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예제 2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면 다른 학원 거 내가 첨부해 줄 테니까 다른 학원에선 그거 설명했거든요. 인천외고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거 궁금한 사람들은 그 영상 링크 달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줄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그래서 우린 바로 44쪽으로 갑니다. 자, 곱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곱셈 정리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야, 곱셈 정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이딴 거 주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 곱셈 정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자, 이거 보고 이 공식 외웠다고 뿌듯해하지 마세요, 제발. 아, 내가 시험 대비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 이 공식 보고 뿌듯해하지 좀 마. 왜? 어차피 쓸데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왜 얘기는 해주냐? 교과서에 있으니까. 수행평가라는 그 암흑 같은 존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공식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가끔 변태 같은 선생님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공식을 좀 알려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문제 풀 때 확률 문제 풀 때 저 공식들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 너네 시험 본 애들은 알지? 곱셈 정리인 거 그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하나라도 있니 없니? 한 문제도 나온 적은 없을 겁니다. 왜? 그냥 우리가 평소 확률 풀듯이 풀면은 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그래서 곱셈 정리라는 건 그냥 이거야.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결국 여기 있는 얘 A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바 A를 곱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는 뭐 이런 공식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곱셈 그 조건부 확률 구하는 공식을 토대로 교집합에 대한 곱셈 관계를 만들어낸 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뭐 곱셈 정리라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쓰냐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걸 쓰냐고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컨대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에서도 쓰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를 써가지고 답을 구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해설지는 저거를 꾸역꾸역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어? 이쪽에서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예제 2번이 있는데 여기 예제 2번은 되게 쉬우니까 그냥 빠르게 후루루룩 읽고 그냥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와 검공 4개가 들어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공 3개와 검공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 넣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상황은 알겠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린 주머니 B에서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 나와야 됩니까? 다른 색이 나와야 됩니까? 같은 색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봐. 상황 이해를 보시면요. 나는 현재 여기 A라는 요 주머니가 있었다라고 쳐. 그때 여기는 A에는 제 흰 공 두 개가 있었고 검은 공 네 개가 있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머니 B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주머니 B를 보게 되면 여기에선 흰 공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일단은 공을 여기서 하나 꺼낼 거야. 흰 공이든 검은 공이든 여기서 하나를 꺼내. 그럼 여기서 색깔을 보고 오 야무지네 하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 색깔이 났어? 오 위에다가 쑥 그대로 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황을 봐봐. 그럼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내서 여기로 집어넣었다는 것. 결국은요. B의 공의 개수는 전반적으로 하나가 늘어요? 아니면 하나가 줄어요? B에다 공을 집어넣었대. 그 말은 그 B의 공의 개수는 는단 소리야? 줄단 소리야? 늘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준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냐고 안 됐냐고 여기까지.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주머니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는다. 그냥 문장 해석한 거밖에 없는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 하나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말은 결국 여기에서의 공개수는 느냐고 주냐고. 응, 는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넣었으니까 몇 개 내겠니? 한 개 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얘기야. 멍때리지 말고 잘 들어봐.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생각보다 쉬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린 여기에서 공을 이제 최종적으로 몇 개 꺼낼 거니? 2개 꺼내. 근데 같은 색 뽑아야 돼? 다른 색 뽑아야 돼? 같은 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나눠야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돼야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황을 나누는 게 바로 누가 되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A죠. 그러니까 A가 뽑은 공이 나올 건데 그 A가 뽑은 공. 이거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뽑은 공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뽑은 공을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B가 뽑은 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A 입장에서부터 먼저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입장에서는요. 뭐 아니면 무슨 색 뽑아도 돼? 첫 번째 무슨 색 뽑아도 돼요? 그치? 흰색 뽑아도 돼. 어차피 하나 뽑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흰색 뽑아도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색 뽑아도 돼요? 그치? 검은색 뽑아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 얘네들로 나누어 줬을 때 그럼 흰색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A가 흰색을 뽑았다라고 쳤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흰색을 뽑았다라는 전제하 그 다음에 우리는 B를 보는 거예요. 그럼 B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왜? 여기에서 B는 공 2개를 뽑는데 그 공 2개를 반드시 같은 색을 뽑아야 돼? 다른 색을 뽑아야 돼? 같은 색을 뽑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그럼 같은 색을 뽑기 위해서는 B도 애초에 2개를 뽑았을 때 같은 색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흰 공이든 검은 공이든 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두 번째 그래서 검은색을 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선출이 돼요. 하나하나 다 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검은색 같은 경우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OX 그러니까 검은색도 2개로 나눠도 돼요. OX. 검은색도 2개로 나눠도 돼. OX. 오. 그래서 검은색을 뽑았다는 전제하 우리는 B에서 흰색을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뽑아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다 나누게 되면서 그러면 잘 봐. A에서 흰색을 뽑았다. 그럼 흰색의 확률이 몇 분의 몇으로 뽑히게 될 거냐면 총 몇 개 있어요. A한테 지금 현재 6개 있었고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분모는 6으로 잡았을 때 분자는 흰공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얼마가 될 것이고 그치? 6분의 2가 현재 흰색을 뽑게 되는 확률 즉 얘가 그래서 3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B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는 흰공이 현재 하나 늘었어요? 아니면 검은공이 하나 늘었어요? 흰공이 현재 하나 늘겠지. 왜? 뽑은 거를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뽑을 때 B의 입장에서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현재는 흰 공이 몇 개, 검은 공이 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흰 공이 몇 개였던 거야? 이제 4개로 하나가 는 거야. 그러니까 흰 공은 4개, 검은 공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검은 공은 2개.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흰색을 뽑아달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A에서 우리는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을 뽑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B도 이제 6개로 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흰 공이 하나 또 늘었다며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6분의 얼마의 확률로 뽑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6분의 4의 확률로 뽑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둘을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같이. 그러니까 곱해요? 더해요? 같이 뽑으니까 그치. 얘네들 곱해준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약분하면 3분의 1과 3분의 2를 곱해준 게 정답.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9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검은색을 뽑고 간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 공을 뽑았으니까 똑같이 여기에서 A에서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을 뽑았는데 이제 검은 공을 뽑아야 됩니다. B에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의 총 개수는 이미 몇 개였었고 6개지. 흰 공이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은 공의 개수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지금은 안 생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흰 공을 뽑았다는 전제하에로 가니까 흰 공이 집어넣어진 것 뿐이야. 그럼 흰 공을 넣었다 보니까 검은 공의 개수에는 안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검은 공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6분의 그래서 분자는 검은 공 2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선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6분의 얼마의 확률이 되냐면 6분의 2의 확률이 되었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 다시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준 게 답이라고.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래서 정답 9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검은색을 뽑고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보는 게 두 번째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검은색을 뽑았다. 그럼 여기 B에 집어넣는 건 검은 공을 집어넣는다. 흰 공을 집어넣는다. 그치. 검은 공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럼 검은 공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 판단은 거기에서부터 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그러면 자 검은색을 뽑게 되는 확률 A에서 검은색을 뽑으세요. 6분의 얼마의 확률로 뽑게 되겠습니까? 6분의 4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3분의 2가 될 거고 나 여기 근데 여기 위에 푸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 지금 여기 위에 거 푸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들지? 왜? 나 잘 봐. B에선 한 개의 공을 꺼냈습니까? 2개의 공을 꺼냈습니까? 2개야. 근데 나 지금 다 몇 개 뽑았다는 전제로 계산했어? 1개. 다 답 잘못됐죠? 지금 여기. 이거 지적 안 하면은 너네 이씨 그래서 여기 봐. 얘 그래서 확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B는 현재 공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게 되는 경우에서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검은색도 뽑을 거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근데 검은 공 2개밖에 없었으니까 EC가 되어야 되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이런 거를 집중해서 잘 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률은요.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이렇게 나처럼 이제 이상한 수렁텅이로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답이 안 나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반면교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일부러 반면교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뭘 그렇게 표정으로 저 사람 실수한 걸 왜 딴 사람 핑계대고 있대? 라는 표정 짓고 있어. 그 생각했지 너. 그 생각했지 너 이씨.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현재 3분의 1과 얘는 15분의 6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분의 1과 15분의 6을 곱해준 게 첫 번째고 얘는 그래서 3분의 1과 그래서 여기 있는 15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분모 통분 안 하겠습니다. 약분 안 하겠습니다. 통분된 상태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건 그래서 45분의 6, 두 번째 건 얘 그래서 45분의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잡혀주고 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검은 공을 전제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은 공이 하나가 늘었지. 다시 하면 흰 공 3개가 그대로 있을 거고 검은 공도 이제 몇 개가 되었다는 소리가 되지? 3개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A에서 검은색을 뽑았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검은색을 뽑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흰색을 뽑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한테는 현재 공이 총 6개가 있었고 그 6개 중에서 2개 선출한 거 중에 우리는 흰 공이 총 몇 개 있었어요. 나한테 지금 현재 흰 공이 총 몇 개? 3개 있었지. 그러니까 그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2개만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A에서 검은색을 뽑게 되는 확률 3분의 2에다가 그럼 B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린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데 그 중에서 분자도 마찬가지. 검공도 이제 몇 개가 되었기 때문에 3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3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그치? 2개 고르면 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 다 나왔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2에다가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15분의 3.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도 여기 3분의 2에다가 그래서 15분의 3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곱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45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6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45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4개의 확률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4개의 확률이 있는데 그 4개의 확률을 싹 다 모여준 게 정답이 이게 다 더한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나오게 되는 확률 4개 그래서 여기는 45분의 어차피 분자끼리만 더할 거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6 해주면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은 45분의 얼마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분자는 얼마가 될 것이고 19가 될 거고 약분 안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출을 단순하게 응용한 건데요. 기출 응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쫄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하나하는 대로 그냥 순서만 밟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유제 3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리 먼저 하시고 유제 3번 하세요. 정리 먼저 하세요. 정리 먼저 시작.
나왔어? 아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쯤 되면 됐지. 시간 되게 많이 준 것 같은데. 정답 몇 번이에요? 맞춘 사람 한 명. 정답 몇 번일까요? 준이 너 몇 번 했어? 사실 보이긴 해. 몇 번 했어? 빨리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몇 번? 갑자기 안 보이는 척 하고 싶어. 자, 몇 번 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몇 번 했어? 이게 요즘 삐딱선 타네, 자꾸. 응? 요즘 맨날 삐딱선 타. 몇 번? 그래서. 몇 번? 정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4번인데 잘 보고 갑시다. 자, 쉬워요. 읽어보면. 그냥 진짜 얘도 마찬가지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갑, 을의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뽑을 건데 갑은 모의 배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뽑아야 되고요. 이의 배수, 을은 모의 배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3의 배수인데 잘 봐.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아요. 근데 갑은 뭐의 배수를 뽑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갑은 2의 배수를 뽑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갑은 2의 배수를 뽑아야 되겠고 을은 뭐의 배수를 뽑아야 되냐면 3의 배수를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상태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카드가 하나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있죠. 왜?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는 애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숫자 얼마입니까? 6. 그러니까 6의 행방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 기출을 푼 애들은요 이걸 보고 그럼 얘는 10분의 그러면 얘는 하나 빠졌으니까 9분의 그러면 얘 3 이렇게 해서 곱하면 답 안 나오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한 애들이 꽤 있으실 텐데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럼 5번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답 안 돼. 왜? 6의 행방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바뀌었다. 아까 나 저 노래 이재명 할 때 듣고 왔는데. 나 아까 이재명 거 듣고 왔는데 저기서. 저기 북광장에 이재명 있어. 북광장에 이재명 그거 플랜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광장에 다 에울러 싸가지고 이재명 이러고 있어요. 응. 사람들 겁나 많아 거기. 내가 그거 보면서 나 어차피 너 안 뽑아 하고 왔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은. 그렇지 않냐? 야, 너네 이번에 3학년들은 생일 지난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너 생일 지났냐? 얘는 투표할 수 있겠네. 뽑을 거야? 대통령?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뽑아도 돼요. 대신 안 뽑으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윤 할 때 내가 욕을 아예 못했던 이유가 내가 그때 투표를 안 했거든. 그래서 투표를 아예 안 했어가지고 욕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욕을 안 했죠. 그래서 니들이 막 2학년들은 막 1학년 때 겁나 윤 욕 겁나 많이 했거든. 그때 내가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있었잖아. 그때 내가 소극적으로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땐 정치적 중립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투표를 안 하면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되든 말든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나는 사전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 표가 아무리 죽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해놓고 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은 신나게 까도 돼요. 그건 맞잖아. 나는 어쨌든 내 권리를 행사를 했고 그치? 나는 너가 싫어요를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건 난 너가 싫어요를 표시를 했는데 내가 욕 안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고 욕을 하시면 그거는 합법입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거를 숨겨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개나 저버리고 같이 욕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지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욕하는 사람들 꽤 많지 지금 정치판. 지금 몇 명 있구만. 니네 지금 약간 몇 명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지 지금 몇 명. 특히 뭐 인성역을 뭐 역사 하시는 분?
역사였나 뭐였나 하여튼 사회 과목이었는데 하여튼 애들한테 쌍욕이란 쌍욕을 하고 다닌다며. 그 윤 탄핵된 거 가지고 겁나 쌍욕하고 다닌다며. 그래요? 그 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아, 한지 아니야? 하여튼 누구 있어 니네 학교 선생님이. 3학년 말고 2학년에 응.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매번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리고 남자애들 동산. 니네 선생님들 욕 기지게 많이 하지. 한 명 겁나 하지. 쟤네가 오히려 정치적 준비를 잘 시켜요. 그치? 인일. 너네 선생님들 욕 안 하잖아. 역시 사립이 필터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역시 사립이 필터가 없고 공립은 필터가 좀 잡혀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립이 재밌고 공립이 재미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공립은요 정부에서 잘려요. 그런 얘기 잘못하다가 민원 들어가잖아. 그럼 정부에서 잘라요. 공립은 그런 게 있는데 사립은 민원 들어가도 재단에서 알바노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철밥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립은 그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그래서 사립이 제일 재밌어. 야 여기 나오세요. 어차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 거는 이 영상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만 공개가 되지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맞잖아. 내가 수특을 링크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거든. 수특 영상은. 그래서 수특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려고 하면은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자, 이거나 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값은 2의 배수, 을은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행방을 결정해줘야 되는 게 숫자 얼마는 현재 행방을 결정해줘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숫자 6의 행방을 결정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6의 행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이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6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6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 라는 것만 잘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뽑았다의 영향을 받을 뿐이니까 그래서 값만 결정만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6의 행방을 잡을 때는 값이 결정. 그 첫 번째는 6이 아닌 수를 뽑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6이 뽑혔을 때, 그래서 6이 선택되었을 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을이 선택하는 게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6이 아닌 수를 고른다. 그럼 나한테는 총 자연수가 10개 있었고 그 10개 중에서 어차피 한 장 뽑을 거니까 10분의 1. 그 중에서 6이 아닌 수, 6이 아닌 2의 배수, 즉 다시 6이 아닌 짝수들을 뽑아달라는 게 분자죠. 그럼 6이 아닌 짝수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으니까 분자는 그래서 얼마가 올라가면 될 것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을의 입장에서 3의 배수는 6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지금은 안 받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9개가 남았을 거예요. 그치? 그 중에서 우리는 6이 안 뽑혔으니까 3의 배수는 나한테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그러니까 여기는 얘 3을 곱해준 거. 이게 1번이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얘가 6을 선택할 수 있죠? 값이. 그럼 값이 6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10분의 몇의 확률로 6을 선택해버린 거야? 5야? 1이야? 1이야? 왜? 5가 아닌 이유는 5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다 포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만 선택해야 되니까 6 하나만 골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0분의 1로 갔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을은 9개 중에서 3의 배수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3개, 2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10분의 2가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게 그래서 얘가 그래서 90분의 1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그래서 얘가 90분의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된 두 개의 확률은 더해줘야 됩니까? 곱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 그러니까 얘들 더하게 되면은 그래서 12랑 2를 더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2랑 2를 더하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90분의 얼마가 돼요? 14가 되었고 약분하게 되면 답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치? 45분의 7.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면은 되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46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까지도 되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솔직히 독립 내용 어렵다, 어렵진 않다.
독립은 어렵다, 어렵지는 않다.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독립 자체는요, 판단 조건 하나만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독립 자체는요, 판단 조건 하나만 잘 떠올리시면 되니까 그 판단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어떤 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거야. 주사위 많이 던지는 거, 뭐 아니면 주사위 겁나 던지는 거 이런 것처럼 내가 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뭘 하는데 그게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서로 영향을 받을 때, 영향을 안 받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하냐면 영향을 전혀 안 받을 때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가지 않았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을 때의 우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독립은요. 단순하게 판단하는 조건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게 되면 여러 문제들은 다 쉽게 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독립 판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립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었죠?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독립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판단하는 건 더 쉬워요. 왜? 그냥 단순해. 그냥 진짜 독립을 판정하는 식은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떠올리면 돼. 그래서 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과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서로 뭐 해준 것이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얘는 무조건 100% 독립이에요? 얘들을 뭐 한 거랑 같으면 돼? 교집합이. 아닙니다. 얘들을 곱한 거랑 서로 같으면 돼요. 그리고 독립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반 사건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은 얘가 아예 없는 거예요. 독립 중에 당연히 얘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독립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독립은요. 있어도 돼.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예,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판정식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여기 있는 유제 4번 문제는 쉽게 푸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제 4번 문제를 그냥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사건 A랑 B는 서로 뭐라 그랬고요. 동그라미 쳐보자. A랑 B가 서로 뭐다? 독립이다. 독립 동그라미 치고 이 독립 보자마자 바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교집합의 확률을 바로 구했더니 이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이랑 같다. 이거는 일단은 저 독립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일단 쓰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저걸 보게 되면 문자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왜 독립시행으로 가냐고. 46쪽이라고. 46쪽의 유제예요. 유제. 46쪽의 유제 4번이에요. 예제 4번 말고. 유제 4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요. 얘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오케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건 PA 줬고 PA 합집합 줬고 교집합 찾으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무슨 정리 쓰면 답 나올 것 같아? 그 있잖아요. 우리 그 집합의 연산과 똑같이 푸는 거. 합집합 줬고 각 집합 하나씩 줬고 교집합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덧셈 정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하자.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준 게 뭐냐에 따라서 덧셈 정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봤을 때 얘는 합집합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랑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데요. 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P, B가 뭔지 모르고 여기 있는 교집합 자체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교집합 자체가 독립이었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까지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식을 좀 다시 한 번 더 바꿔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 합집합의 확률이었던 여기는 5분의 3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A의 확률이었던 여기는 4분의 1과 그 다음에 B의 확률만 우리가 X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B의 확률들을 X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린 여기에서 마이너스 얘네들을 서로 뭐 할 거냐면 곱한 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4분의 1X를 뺀 것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쭉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얘 4분의 3X랑 여기 얘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20분의 12에서 5를 뺀 7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PB가 뭔지를 먼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X를 찾을 수 있고 여기는 X가 결국 PB였으니까 그럼 PB를 찾아주게 되면 얘가 결국은 그냥 뭐야?
여기 있었던 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0분의 7에다가 여기 얘의 역수였던 3분의 4를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곱해준 게 정답.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일단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15분의 7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XPB가 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건 그때 여기서 마지막으로 잡을 건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교집합의 확률을 찾아달라는 것이고,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뭐 해주는 거랑 같다고요. 독립이니까 PA랑 PB를 뭐 해준 거랑 같다고요.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게 교집합 독립의 의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의 확률이었던 4분의 1과 그 다음에 B의 확률이었던 여기 있는 15분의 7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돼요. 정답.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정답이고, 그치, 60분의 7이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었다라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5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독립종속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공식 이용해서 풀면 답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간은 요 정도면 충분히 준 것 같고 5분 줬어요. 5분. 지금 한 문제에 5분씩 주고 있어요.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 내가 아까 힌트 줬다시피 얘 그냥 문제의 독립이라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말고 푸세요. 그래야 답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친구는요. 이런 것 때문에 알면 도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판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겨야지 독립 그 공식을 무조건 쓰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당연히 답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 바로 뭐냐면요. 수학을 제발 유형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본질을 파고들라고 특히 확통은요. 유형을 나누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유형대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도 안 풀리는 게 이 문제의 정상이야. 특히 실생활 문제는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들은요. 제발 그냥 읽고 얘가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서 그대로 풀기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답 좀 나와요. 잘 보세요. 주머니 A에는 2, 3, 4, 주머니 B에는 5, 6, 7, 8, 9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고 싶어요? 그치,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싶은데 근데 각각 이렇게 하나씩 꺼냈는데 꺼낸 두 개의 공이 적혀져 있는 두 수 중에서 몇 개만 홀수가 될 확률을 찾아달래요. 한 개만 홀수가 될 확률을 찾아달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잘 봐봐. 잘 봐라 지금부터. 그러면 얘는 오히려 우리 여기 A에서 뭐 하나 뽑을 거고 B에서 뭐 하나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밑줄. 우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가 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A가 홀수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B가 홀수를 뽑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A가 홀수를 뽑았으면 B는 당연히 뭘 뽑아야 될 거고 B는 당연히 뭘 뽑아야 돼? 홀수를 하나만 뽑는다 그랬으니까 A가 홀수 뽑았으면 B는 당연히 뭘 뽑아야 돼? 그치? 짝수 뽑아야 되겠고 그러면 B가 홀수 뽑았으면 A가 뭘 뽑아야 돼요? 짝수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나누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현재 곱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얘네 곱할 거야. 다 같이 뽑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가지 경우를 뭐 해줄 거예요? 더할 거예요. 이대로 풀면 돼요. 그러면은 얘 주머니 A에는 총 3개가 있었기 때문에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홀수 몇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냐면 하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중에서 나는 지금부터 짝수를 뽑아야 되니까 짝수가 2개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얘 2개를 곱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짝수가 현재 총 3개 중에서 2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홀수가 그럼 나는 여기는 5개 중에서 총 3개가 홀수였기 때문에 얘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곱하면 얘가 15분의 2랑 15분의 6이잖아요. 그때 얘네들 뭐 하라고요? 정답은? 더하라고.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독립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요. 독립이 다 이딴 거를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하시고요. 다 됐으면은 다음 페이지 독립시행의 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만 잘 나누면 되는 거를 가지고 케이스를 왜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확률을 구할 때 웬만한 모든 확률들은 다 케이스를 나누고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을 나누고 구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거를 먼저 나누고 생각을 해봐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그거 감안하고 우리 이제 여기 다 같이 기말고사 시험범위죠? 그래서 우리 그때 여기 설명 안 했는데 그때 여기 설명하는 여기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독립시행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를 하자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잘 한번 보시면 내가 첫 번째로 알려줄 단어는 여기 있는 얘 독립시행. 독립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게 독립시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건 독립사건이 있는데 그 독립사건에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반복입니다. 학교에서도 했으니까 이제 기억나겠지. 그러니까 독립사건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는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 근데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이 어차피 독립이죠.
어차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주는 사건이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독립이지. 그 독립을 2번 이상 반복해봐. 계속 던지는 거야. 무한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번 던지다 보면은 각각의 케이스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홀수가 3번 나오는 거, 뭐 짝수가 5번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2의 배수가 2의 배수가 짝수구나. 3의 배수가 4번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케이스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케이스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독립사건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독립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얘네들의 확률을 구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의 확률을 찾으러 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독립시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때 여기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나는 지금부터 여기 하나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P라고 잡을 건데 그 P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몇 번 발생하게 되는 거를 보고 싶냐면은요. 그때 이 P 사건이 R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R번 일어났을 때의 확률이 그래서 얼마죠? 라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때의 확률 대문자 P 아니면 소문자 P 이거를 찾을 건데 그럼 확률이 P번 발생한대요. 됐습니까? P라는 확률이 R번 발생한대요. 그러면 그 P만큼은 계속 뽑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건이 현재 계속 같이 일어날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어쨌든 받긴 받을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긴 받을 거니까 같이 일어나긴 하니까 그래서 얘를 계속 뭐 하냐면 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이 R번만큼은 나왔다. 근데 그게 다 같이 일어날 거니까 곱해준다. 연이어져서 일어났으니까 곱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남은 것만큼은 있어요. 물론 얘가 다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아닌 자리에는요. 당연히 얘가 안 일어날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안 일어날 확률이 바로 뭐냐면 그게 여사건이잖아. 그래서 우린 그 1-P가 붙는 거고 그래서 그 1-P는 몇 번 나오게 되냐면 총횟수에서 P가 일어난 횟수를 뺀 나머지만큼은 여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식이 여기까지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네가 지금 되게 걸리적거려야 되는 건 누구냐면 이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내가 뭐 n번째까지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잘 봐봐. 우리 지금 현재 보게 되면 P라는 게 동그라미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다 동그라미여서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요렇게 해도 상관없지. 아니면은 요렇게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시 하면 뭐야?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가 잡혀질 자리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해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답인지 몰라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거를 우리가 원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바다다다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가 일어나게 되는 자리 아니면은 얘가 일어나게 되는 자리. 그게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게 앞에 붙어있는 순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냐? 그래서 얘는 결국 P가 일어날 자리만큼을 다 뽑아주는 거랑 같은 말이죠. 왜? 그 자리만큼만 다 뽑아. 그럼 그 순서들을 다 뽑아놓고 거기다가 다 동그라미 때려 넣으면 나머지들은 다 X 때려 넣으면 되니까 자리 하나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N개 중에서 R개만 선택하는 즉 P가 선택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주게 되면 그때 얘네들에 대한 그 자리를 결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요 모든 사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긴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포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앞에다가 조합을 이용해서 자리를 선택하는 거를 바탕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식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붙었는지를 궁금해하면 이거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들의 자리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NCR이 붙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예제 4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냐? 됐냐? 여기까지는요. 자, 예제 4번 가볼까요? 자, 공식 저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공식 저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예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우리 요렇게 이 시행을 나는 몇 번 반복했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이 시행 몇 번 반복하셨대요? 4번, 4번, 4번. 그치?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쨌든 3점 받는 경우, 1점 받는 경우는 알겠고 근데 그 케이스를 나는 지금부터 4번 반복했을 때 나는 받은 점수의 합이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10점. 밑줄 받은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준은요. 점수여야 돼? 동전을 던진 횟수여야만 해? 그치.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풀 때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기준이 그래서 누군데? 라는 건데 그럼 기준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수가 무조건 기준이 되어야 돼. 그럼 점수를 내는 과정을 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점수를 내는 과정을 보는 게 여기는 얘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그거를 보게 되면 동전을 몇 번 던져내요? 3번 던진다고? 동전을? 2번 던지잖아요? 그 3점을 얻기 위한 아니면 1점을 얻기 위한 방법은 동전을 2번 던진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독립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 자체가 독립이죠. 독립사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독립사건을 4번 반복한 거니까 독립시행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래서 일단은 알겠지. 얘가 그래서 오케이. 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안 받는 독립사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독립사건에 대한 4번 반복이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러면 앞면이 몇 번 이상 나와야지 3점을 받아요? 한 번 이상이 나와야 3점을 받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몇 점 받아요? 1점.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점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3점을 받게 되는 확률과 그 다음에 1점을 받게 되는 확률이 생기죠? 그래서 그 확률만큼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확률은요. 1점 받는 걸 찾는 게 편해요? 아니면 3점 받는 걸 찾는 게 편해요? 1점이 편해요? 3점이 편해요? 지금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누가 봐도 1점이 편하죠? 왜 1점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던졌는데 그 2번 던진 게 다 뒷면만 나오게 되는 게 1점 받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도 뒷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 나올 거고 두 번째 시행도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2분의 1의 확률로 우리는 뒷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들을 곱해준 게 1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4분의 1이 그래서 1점 받게 되는 확률이고 3점은 1점 아니면 다잖아요. 그러니까 6건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분의 3의 확률로는 3점 받아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확률은 잡아줬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1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니까 3점이 몇 번 이상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10점 이상이니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3점이 결국 몇 번 이상이 돼야 되냐면 3번 이상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점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결론적으로 잡으면 첫 번째 건 여기 그래서 3점이 그래서 몇 번 나올 수도 있냐면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점이 3번 나와도 되고 아니면 3점이 몇 번 나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점이 몇 번 나와도 돼요? 2번? 그치? 4번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확률을 찾아서 더해준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점이 총 4번 중에서 3번 나왔기 때문에 얘 자리를 정해줘야 되고요. 말이 꼬이네 자꾸.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점이 현재 4분의 3의 확률로 나는 몇 번 나올 거냐면 3번. 그러면 하나는 당연히 1점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1점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3점이 4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차피 4시 4죠? 그러니까 4번 중에 4번이 다 나와야 누가? 여기 있는 4분의 3이라는 3점이. 그래서 얘가 그래서 4번 나오게 되는 얘들까지 다 찾아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 결국 분모는 다 256일 거예요. 4의 4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 세제곱 다 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첫 번째 게 그래서 우리는 4랑 27을 곱해준 거. 두 번째 게 그래서 3의 4제곱이었던 81을 곱해준 거. 그래서 우리는 더한 거. 이게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4, 27, 1, 8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을 나중에 더하라며.
그러니까 더해준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분모는 256으로 잡았을 때 분자를 잡으면 여기 있는 얘가 108에다가 81을 더하니까 얘가 그래서 189가 되고 얘네들 자체가 현재 약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P분의 Q가 됩니다. 둘을 더한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 그 정답은 얘네들 더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그래서 400 얼마냐면 445가 되겠네요. 그 정답은 445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건 이렇게 독립사건이라는 걸 보장을 받고 걔네들을 반복했을 때 쓰는 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문제에서 읽어보면 그게 어떤 사건인지가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답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었다가 2교시는 문제 좀 풀고 해설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